자, 오늘의 영자신문 읽어주는 강의는요, 지난 7월 4일자입니다. 지난 7월 4일자 코리아타임즈 사설이에요. 제목은 Need for Pragmatic Diplomacy라 그래서 실용 외교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Need for Pragmatic Diplomacy입니다. 이게 실용주의는 이제 미국의 누굽니까? 실용주의 철학자인, 누굽니까? 제가 그냥 이름도 잊어먹었네요. 이거 뭐, 옛날에 줄줄줄 다 외웠었는데, 실용주의를 채택한 미국의 철학자에서 나온 건데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한마디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뭡니까? 실사구실을 중시하는 거죠. 네. 자, 부제목은 이렇습니다. Korea should try to keep close tie with China. 그래서 한국은 어떤 것을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긴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니까요.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제목이에요. 자, 일단 제가 이거 강의를 하기 전에 배경 설명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외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옛말에 그런 말 있죠. The penis,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지만 The penis is strong than the sword. 그렇죠? 그래서 이 펜이 이 총 칼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세치의 혀가 아닙니다. 이 외교가 한 국가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착자 못하는 것 같아요. 자원이 있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역사적인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조선말의 상황은 이래요. 팽창하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요. 영국과 프랑스는요. 일본과 협력해서 일본이 이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는 것을요. 눈 감아줬어요. 이거는 뭐 국제사회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미 프랑스라든가 영국은요, 1800년대에 조선하고 관계를 맺어야겠다는 장기적인 외교적인 포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러시아가 급속하게 팽창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일본을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희생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의 국방은 어떻습니까? 조선말의 상황은.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었어요. 이미 이 조선의 특정 상류층 사람들은요, 나라가 거달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의 탐욕에 빠진 그런 양아치 새끼들만 쌓였던 거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사망한 이후로요, 조선은 이제 거의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기간이 충분히 한 8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결국 조선은요, 조선의 어떤 사대부가 아니라 조선의 상류층에 탐욕에 빠진 놈들이 해서요, 나라를 말아먹은 거죠. 이제 조선 왕실, 그죠? 고종 때, 이제 명성황후, 민비와 이런 사람들이 이재의 봉법을 쓰죠. 이재가 뭐예요? 오랑캐를 무찌르기 위해서 오랑캐를 이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결국 일본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잖아요. 이것도 자기 나라의 국방이 견고했을 때나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조선의 어떤 국방도 없고 치안도 없는 나라에서 일본을 무찌르기 위해서 러시아를 썼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이 그냥 한번 그냥 무력을 한번 사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명성황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현재 대한민국 지도층이 보여주는 외교는 이래요. 이게 참 문제죠. 우리나라 외교관들은요, 관료주의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 그렇죠. 미국이라든가 또는 일본, 그렇죠. 이 중국, 이런 주변 국가의 사개국을 중심으로 한
그 유럽의 어떤 강대국들 이런 나라들에 갑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를 통해서 그 외무부 장관을 나가는 그런 것을 최고 목표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국가 이익을 중요시하고 국민들의 안위를 위한 외교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은 꼭 하는 게 조선 말에 세칭 탐욕에 빠진 상류층이라는 것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정희 때는 이제 그런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미래가 달린 입장에서 개인의 영달과 국가의 미래 이익을 놓고 저울질해요, 상류층들이. 나라가 조금 만약에 기울잖아요. 그러면요, 이 저울질하는 쪽으로 가요, 얘네들은. 이 자기네 탐욕에 빠진 애들이라서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들 대다수는요, 탐욕과 개인적인 친분 상승을 위해서 대다수 시민들의 안위를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제가 멸망한 중에 하나 원인이에요. 백제가 어땠어요? 의자왕도 상당히 신라를 공격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힘을 컸었는데 이런 와중에서 신라가 백제의 틈새를 노려서 그 어떤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나 이런 상황에 있지 않나 우리의 상류층들이 잘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제가 얘기하는 게 이래요. 외교관은 관료가 아니라 기업에서 일하는 그 이상의 비즈니스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또 보세요. 여기 뭐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게 있는데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게 이래요. 인간의 자유라든가 인권의 중요성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개인을 우선시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국가 체제가 틀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일단은 큰 또 정치적인 욕심이 큰 없으면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자고 그러면요, 그것이 자기가 어떤 정치 체제가 있더라도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서방 위주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보는 보편적 가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중요시해야 되겠죠. 전제주의 체제나 민주주의 체제는 인간의 인권의 중요성을 중요시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가가 굉장히 상승하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러시아의 지나친 에너지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식량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런데 저는요, 이게 제자를 잘못 썼네, 그렇죠? 이거를 제자로 써야 되는데, 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이게 제2의 가스라데프트 전략을 저는 규정을 줘요. 이 가스라데프트 전략이 뭐예요? 조선과 필리핀을 놓고 일본과 미국이 밀당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그런 냄새가 농어에 나요. 아니라 그러기는요. 지금 이 전쟁들은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죠?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막기 위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이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전체를 주지 않으면은 일부를 줘서 아마 이제 그 러시아의 어떤 그 어떤 그 중국이 이제 침략을 하거나 이랬을 때 동북아시아를 팽창했을 때 미국이 중국을 강탈을 했을 때도 러시아는 이제 침묵을 하라 그런 것 같은 입장에 냄새가 나요. 자, 근데 또 하나는 이런 건 객관적입니다. 제가 요 얘기는 강사의 견해인데요. 저는 아직도 이걸 굉장히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건 분명해요. 재래식 무기의 소멸과 신형 무기를 산용하는 거죠.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요. 재래식 무기는 다 소멸시켜야 됩니다. 앞으로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소멸시켜요. 그리고 신형 무기의 사용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만든 신형 무기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번에 그 러시아 전차를 공격한 그 제클린 그 전차 잡는 그 뭡니까?
저클린 뭡니까? 그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하는 그 로켓 그 탄 발사 같은 게 바로 신형 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개인 소화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신형 무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기들이 이제 나옴으로써 아 이게 그 간단한 국지전 소규모적인 국지전에서는 이런 무기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가 이런 거죠. 이번 전쟁을 통해서 내 편과 내 편에 분명한 이분법적 세계 질서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알아야 될 건요. 자주국방의 절대적 중요성을 각국가 아는 거예요. 여태껏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어떤 국방을 의존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자기 나라도 어떤 상황에 침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주국방의 절대성을 철저히 알게 되는 거죠. 각 국가들이.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많은 나라들이요. 저렴한 한국산 무기를 구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무기가요. 가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미국 무기가 우리나라 같은 무기급에서 이 무기가 굉장히 좋지만은 그러나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우리 정부가 할 자세는 이런 거죠. 미중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국익에 최선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한 번에 누구에 붙자고 하는 놈들은요, 잡아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에 붙자, 중국에 붙자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어.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오면요, 정부는요,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서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건요, 국민이 선택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분이 서는 겁니다. 자기네 지도층에 탐욕에 빠진 놈들이 전쟁을 일으켜갖고 억지로 그 편안하게 그 착하게 살고 있는 시민들을 전쟁터로 몰면 안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벌여진 1950년 남북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승만이라든가 사회 지도층이 당시에 외정 때 친일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은 친일 세력들을 정부의 관료로 썼잖아요. 그리고 이승만은 뭐 했어요? 정업 발언을. 아니, 총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무슨 우리가 스스로 뭐 북한을 쳐들어가겠다는 그러한 위험한 발언을 하잖아요. 결국 전쟁은 누가 일으킵니까? 사회에 몰집각 놈들이 저질러 놓고 희생을 누가 하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은요, 나중에 항상 불씨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1950년 일어난 남북전쟁을 놓고 국민들이 굉장히 이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과 승리해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런 거죠. 전쟁을요, 전쟁도 국민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선택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요, 우리 정부 할 자세를 분명히 익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난번에 중국이 서방 세계 비난에 대한 이런 모순이 있어요. 내로남불과 같은 표현인데요.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접근이 어려워서 서방 세계가 등하지 않은 국가들의 중국의 자본력을 제공함으로써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만의 세계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뭐죠? 1대1로잖아요. 그렇잖아요? 1대1로 옛날에 어디서 누가 했니? 명나라 때 정화가 있었습니다. 정화가. 이 정화가 중국 사람은 아니고요. 뭐 그때 명나라 사람은 아니고 이슬람계 사람이에요. 파란 눈을 갖고 있는 이슬람 그런 이슬람계 그런 그쪽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동남아시아와 그렇죠 아프리카 일부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일대적을 통해서 무역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방법을 사실 재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쓰는 거는 이래요. 아프리카, 아시아 등 국가에 공공시설을 제공하면서 여기에
이 현지 사람의 노동력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중국인들을 현재 노동자로 쓰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서방 세계를 비난하는 거는요. 이런 모순이 많이 있는 거죠. 과연 중국이라든가 미국은요. 정말 상대방 나라들을 존중하면서 과연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참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죠. 자,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뭐 강의는 보통 사설을 보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니까 내용은 다 아시는 거예요. 자, 배경 설명은 제가 그렇게 했고요. 자, 보세요. Needs for pragmatic diplomacy입니다. 자, President 윤석열 made a successful diplomatic debut at the NATO summit last week by opening the way for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Transatlantic Alliance입니다. 자, 대통령 윤석열이가 성공적인 외교 어떤 첫 무대를 치렀다 그럽니다. 나토 정상회담이죠, 지난주. 이게 7월 4일자니까 6월 29일이라 그렇죠? 대통령이 6월 29일하고 30일에 유럽을 방문했잖아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나토 30개국들과 이제 했으니까요. 자, 어떤 거니? 트랜스어틀란틱이라는 건요. 여기서 요걸 R을 읽으면 안 됩니다. 어로 읽어야 됩니다. 어로. 태평양 대서양의 저 반대편인 거죠. 저 반대편에 있는 그 동맹국들과 안보 협력을 위해서 어떤 길을 열므로써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데봇이라든가 서밋, 트랜스틀란틱, 메이커 피치라는 게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데뷔는 이렇습니다. 발음이 미국 발음은요, 데뷔라고 있는데 영국 발음은요, 네이비래요. 영국 발음은 3 사운드가 되고요. 미국 발음은 2 발음이 돼요. 데뷔. 영국 발음 데뷔를 하는데 데뷔로도 발음을 하나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니까 데뷔 그래요. 첫 출연인 거죠. 데뷔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음악의 스타들이 그렇죠. 이렇게 데뷔할 때 연예계에서 쓰는 용어가 이제 일상화된 거죠. 그리고 이 서미트라는 용어는요. 이게 언제 나왔는가요? 1950년 2월 14일 날 스코틀랜드 수도인 에딘버러에서 윈스턴 처칠이 처음으로 쓴 말이에요. 어떤 문장을 썼는가요? 당시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썼어요. It's hard to understand that the summit could aggravative the situation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이해하기는 참 곤란하다는 거죠.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시 이제 소련하고의 어떤 그런 뭡니까? 그, 뭡니까? 이게 냉전 상태가 심했잖아요. 이런 상황을 이제 회담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거죠. 이 트랜스토라티라는 것은 대서양 전화편인데 요게 반대편은 대서양 이쪽 편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쪽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용어들이 이제 시사 용어니까 쓰면서 잘 이용하시고요. 여기서 메이크 피치라는 수거가 있는데요. 이거는요 어디에 찬성 발언을 하다는 뜻입니다. 찬성 발언한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는요 경제 협력이죠. 나토 회원국들과 어떤 분야인가니? 세미컨덕터라는 건 반도체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고요. 그리고 핵 발전소입니다. 이런 것 같은 분야에 있어서 나토 회원국들과 경제적인 협력에 열을 올렸다는 거죠. 그런 걸 했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Needs for freedom.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윤석열이 이제 내세는군요. 새로운 국제 어떤 동반자죠. 나토와의 아주 새롭게 나타난 국제 어떤 동반자.
반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어떤 강조는요 충분히 반영되다는 거죠. 그의 어떤 그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자, 뭐라 그러는 거니? Freedom and peace.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are guarantee. 뭐뭐를 통해서만이 보증된다는 거죠. 어떤 것을 공고히 했을 때만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국제적인 어떤 그 어떤 그 사회죠. 그런 국제적인 어떤 사회 속에 함께 있을 때, 그것을 공고히 함으로써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는데, 자, 자기는 희망하는데, 이런 협력 관계요. 대한민국과 나토 회원국들과의 어떤 그 협력이 그러한 그 공고, 이 감단이 다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It seems inevitable for South Korea to work with the US-led regional alliance so as to better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and emerging입니다. 시큐리티 스트레치. 그렇죠? 여기서 이퍼트 구문이죠. 이퍼트 구문이에요. 그렇죠? 이걸 갖다 사설을 보시면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참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어떠한 그 지역적인 동맹이죠. 동맹을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요. 코피다는 건 대처하다는 거죠.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적인 질서와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나타나고 있는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적인 동맹에 함께 이렇게 걷는 것은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층 더 어떻다는 거죠. 지금 같은 어떤 시점인가 하니 이 국가가 북한의 어떤 자꾸 증가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직면에 있는 그런 상황에 한층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국제사회의 어떤 공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참 어떠한 조치라는 거죠. 올바른 조치라는 거예요. 서울 대한민국이 어떠한 그 밸류 베이스드 솔루션 이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공고성을 이 강화하는 것은요 아주 올바른 선택의 한 조치라는 겁니다. 어떤 거 아니에요? 유드 더 설틴 나토 멤버 이 30개국의 나토 회원국들과 그렇죠? 가치를 같이 하는 그런 어떤 공고성이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올바른 선택이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Universal Values such as the Democracy and Human Rights 어떤 겁니까? 유니버설 밸류라는 건요 보편적 가치입니다.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이 보편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 30개국 나토 회원국들과 가치를 같이 하는 이런 것을 강화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수고가 이런 게 있죠. work with라든가 so as to, cope with, hold further, universal value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익히신 거니까 한번 쭉 훑어보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however, 그러나 자, 윤 attendance in summit 정상회담에서 윤이 했던 그런 그 얘기는요. 한쪽 어떤 것을 참 어떤 우려를 이제 자아낸다는 거죠.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지금 이게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그죠? 어떤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면은 애매하니까 요 컨선이라는 것을 풀어줘야 돼요. 하나 이건 현형사절이 아닙니다. 예. 자, 베이직은요 강하게 나토의 어떠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했죠. 그죠? 그곳의 역할을 이 북대서양 지역을 뛰어넘어 범태평양 지역까지 이렇게 넓히는 것에서 나토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외교부는요 비난했죠. 나토에 대해서 비난한 거 같아요. 뭔가 아니 자, 이 나토의 새로운 전략이에요. 어떤 컨셉인가 아니에요? 디파이는 규정하다입니다. 중국을 규정한 거죠. 체계적인 도전이에요.
전 세계적인 그 안정에 체계적인 도정을 중국이 나타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개념에 대해 를 채택한 데에서 나토를 막 비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중국이 나토를 비난했는데 뭐야 된 거지? 자, 나토가 새로운 어떤 전략적인 개념이에요. 이러한 개념을 채택한 건데 비난했는데 그런 새로운 전략적인 개념의 뭔가니 중국을요 전 세계 안정에 어긋나는 그러한 체계적인 도전을 나타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자, 나토는 또한 어떤 것을 규정했는데 이때 라벨은 이 디파인하고 같은 단어죠. 자, 러시아를요 아주 직접적인 위협으로서 규정을 했어요. 어떤 거니? 자기 나라들의 어떤 그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으로 러시아를 규정했죠. 그렇죠? 어떤 거니? Protracted war in the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오래된 자꾸 끄는 전쟁 속에서 그들의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러시아를 규정했다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컨센트에서는 명사절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디나우스 비난하다. 컨셉트에서는요. 여기서는 형용사절이에요. 명사절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복합 명사구라다 현대문법에서는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프로트랙트는 것은 이제 프롤롱즈라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China appears to believe that Seoul is moving towards the US-led international coalition against the Asian giant입니다. 중국은요, 어떤 대트를 믿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한국이 뭐뭐 쪽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동맹에 그죠? 이 아시아의 이 거인 그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서 반대해서 미국이 이끄는 국제적인 동맹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확실히 에, 미국으로 기울었다는 게 확실히 나타났죠.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요. 사실 문재인 정부나 이 노무현 정부 때요. 김대중 정부 때 사실은요. 더 미국 쪽이었습니다. 더 미국 쪽이요. 예, 더 미국 쪽이었어요. 다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바로 북한이라든가 이 중국이라는 이 정치 체제가 틀린 국가들이 맞붙었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미국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서방 세계 편이라 민주 정치 체제 쪽이다라고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죠. 훨씬 더 강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를 좌파 정권이라든가 친북 정권이라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 있잖아요. 더욱더 미국의 무기를 더 많이 사들였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미국을 이 정부가 양쪽을 잘 줄다리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그걸 깨고 미국 쪽으로 확실히 굳어져 버렸죠. 정말 조심할 그러한 외교적인 선택인데요. 자, 그것은 이민요 어떤 반대를 표현했죠. 한국에 기운 거예요. 딜트라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데요. 자, 집중하다는 거죠. 이 강국들의 이 양대 강국이죠. 여기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한 속에서 미국 쪽으로 한국의 기운 것에 대해서 어떤 반대를 표현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누구도 룰 아웃이라는 것은 배제하다죠. 어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중국이 리테리트라는 것은 보복적인 거예요. 보복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한국에 반대해서 어떤 것을 취하지도 못하는 거죠. 의원님, 자, 언제 보드시는 거죠? 자, 미국의 어떤 배치죠. 사드 밤 미사일 배터리 포대예요. 지난 2011년 박근혜 정부 때죠. 한국에 그저 소일은 이제 한반도입니다. 자, 한반도에 이 사드 이 고고도 미사일 포대죠. 이런 것을
배치해서 보듯이 한국에 반대하는 보복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많이 봤죠. 그렇죠? 예. 노무현, 김대중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박근혜 들어와서 참 결정사가만 먹고 있었죠. 요소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릴루라웃이라든가 리테리얼리티라든가 파서밀리티가 중요한 구문이에요. 요거는요, 이 어부가 대트라고 하는 동격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구예요. 잘 익히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영문법 강의를 할 때,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예.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That's why the Yoon administration should adopt pragmatic diplomacy to maintain close ties with China and maximize Korean national interest. 길죠? 길어도 절대로 뒤부터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라는 거죠. 현재 윤석열 정부가 채택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실용적인 외교를 채택을 하면 돼요.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아주 실용적인 외교를 채택하면 하죠. 그렇죠? 자, 한국은요. 어떤 인상을 쥐어주면 안 되죠. 요것도 이제 동격절입니다. 명사절. 어떤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거니? 반중국 어떠한 그런 자세를 어, 어, 취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하면은 중국이라든가 미국은요, 이 나라가 거의 중립적인 자세로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남한은요, 확실히 알아요. 서방 측에 있는 체제가 확실하다는 걸 알죠. 다만 이 대한민국이 이 자기 중국에 어떤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오기만 바랄 뿐이지, 그쵸? 미국이라든가 서방 세계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것만 안 오면 된다는 것이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되겠죠. 자, 지난 토요일 날 외무부 장관인 박진은 그쵸? 이제 말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은요, 중국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요, 어떠한 대처를 분명히 설명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한국은요, 전략적인 어떠한 이 동반자죠.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을 유지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정부는요, 완전한 어떤 철저한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불필요한 충돌이에요. 중국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한